자, 이어서 우리는 제15강입니다. 15강은 교재 페이지 168쪽 제2편 주택법 제1장 총칙입니다. 주택법은 8문제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5문제가 객관식, 3문제가 주관식 단답형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근데 내용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시험 문제를 좀 어렵게 내요.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시험 문제를 준 케이스로 내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민법 할 때 뭐 A가 B한테 팔았는데 뭐 이런 거 등등 있죠. 그런 식으로 내는 경우가 많아요. 사례로 해가지고. 그건 좀 어렵게 느껴져요. 그래서 뭐 KC에서 갑이 뭐 이렇게 나가니까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내용 자체는 어렵질 않은데 문제를 갖다가 어렵게 구성해 내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보통 작년, 재작년 다 주택법이 어려웠어요. 어렵게 느껴졌어요. 자, 보겠습니다. 8문제 나옵니다. 목적. 이 법을 만든 목적인데 거기 보이는 건 국민의 주거 안정하고 주거 수준의 향상, 그 정도 체크하면 되겠어요. 보니까 목적은 잘 나오진 않고 어떡하네 주거 안정, 그 다음에 주거 수준의 안정이 아니라 주거 수준의 향상이에요. 그 정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용어 정의. 용어 정의는 해마다 나온다고 보면 돼요. 용어 정의는 해마다 한두 문제씩 꼭 나온다. 꼭 나옵니다. 꼭 나온다 보면 되겠습니다. 먼저 주택. 주택은 세대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고, 또 부수 토지 포함하고 단독택, 공동택으로 구분하는데, 그러니까 주택이라는 것은 꼭 한 건물 전체가 주택일 필요는 없어요. 1층, 2층은 뭐 학원 쓰고 3층만 주택 쓸 수도 있어요. 일부. 그 다음에 부수 토지, 마당, 정원까지 합쳐서 또 주택이라고 볼 수도 있고, 이때 주택은 두 가지가 있죠. 단독택, 공동택이 있죠. 우리 입장에서 뭐가 더 중요합니까? 공동택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원래 주택이라는 것은 장기간 독립생활을 할 의사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 우리 하룻밤 자고 딴 데 가자. 그건 여관이나 호텔이에요. 콘도지. 주택이 아니죠. 장기간 있어야 되고, 또 독립된 주거 생활이기 때문에 잠만 자는 것도 아니에요. 밥만 먹는 거 아니라 밥도 먹고 잠도 자고 쉬기도 하고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원래 주택입니다. 다음 단독택. 단독택은 말이죠. 거기 보니까 모두 몇 가지가 있어요? 3가지가 있다. 단독택, 좁은 의미의 단독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이 의미는 이미 우리가 건축법에서 배웠어요. 자세히 배웠습니다. 제가 자세히 가르쳐 드렸고, 근데 건축법에서는 이 단독택이 4개였거든요. 하나가 뭐가 더 있었냐면 공관. 공관이 있었어요. 요즘은 공관이 문제가 되는데 공관이 있었어요. 그러나 주택법에서는 공관이 단독택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이건 3개가지밖에 없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올라와서 공동택. 원래 건축법에 의하면 공동택이 몇 개죠? 4개죠. 근데 여기 몇 개예요? 3개예요. 가만히 보니까 누가 빠졌어요? 기숙사가 빠졌어요. 여기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자세하게 건축법에서 배워드렸습니다. 제가 했고, 뭐가 빠졌다고요? 기숙사가 빠졌다. 그러면 건축법에서는 기숙사가 공동택이잖아요. 여기서는 뭘까요? 여기서는 준주택이에요. 여기서는 준주택. 그래서 공동택이 아니에요. 이어서 4번 준주택. 호랑이도 제 말하면 나타난다더니 준주택 나타났네. 일단은 준주택은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해서 주택일까요? 주택이 아닐까요? 확실하게 대답하시오. 주택이에요? 주택이 아니에요? 주택이 아니에요. 주택은 이미 공부했잖아요. 앞에. 주택이 아닌데 주택처럼 쓰인 것뿐이에요. 그걸 준주택이라 불러요. 근데 이 준주택은 실무에서 이미 주관식 준주택 정도가 나왔어요. 실무에서. 이렇게 된 거예요. 주택의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이게 뭐냐? 실무 문제. 준주택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 준주택은 모두 몇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가 있다.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네 가지가 있는데 특별히 이 2번에 다중생활시설 있잖아요. 다중생활시설은 옛날에 뭐였죠? 고시원이었죠. 고시원이라고 불렀어요. 이게 다중생활시설인데 근데 여기는 4호도 있고 15호도 있어요. 4호는 뭐고 15호는 뭐냐? 4호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2종 근생. 15호는 숙박시설. 그렇다면 2종 근생인 것도 숙박시설인 것도 둘 다 뭐라고요? 다중생활시설이에요. 그럼 어떻게 구분할까요? 2종 근생은 바람잡기가 얼마 미만?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숙박시설은 500제곱미터 이상인데 둘 다 뭐라고요? 준주택이에요. 크든 작든 다 준주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준주택은 몇 가지입니까? 네 가지다. 이어서 공민주택. 공민주택은 옛날부터 계속적으로 시험지 나오고 있어요. 최근도 나오고 있어요. 역사가 제일 길어요. 제가 강의를 한 23년째 하고 있는데 그때도 공민주택이 있었어요. 그때도 시험지 잘 나왔어요. 지금도 잘 나와요. 첫째, 공민주택은 어떤 것을 공민주택이라 부르냐? 동그라 1번,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거. 이게 공민주택의 하나고 앞으로 우리 강의할 때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를 네 친구라고 불러요. 네 친구, 네 명이니까 그렇게 부를 거예요. 강의할 때만. 두 번째, 국가, 지방자치 재정이라든가 주택, 도시기금 지원받아서 건설, 개량해도 역시 공민주택이에요. 근데 이 공민주택은 호화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그 평수가 너무 크면 안 돼요. 그래서 거기 본문에 보면은 얼마 이하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면 국민주택이 얼마일까? 넘어가서 170조. 국민주택 규모는 얼마냐면 넘어가 보니까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가 원칙이다. 전용면적. 주거 전용면적 기준에서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가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아주 변들이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역이 아닌 upton 면적은 말이죠. 얼마까지 가능하다? 100제곱미터까지 가능하다. 둘 다 아시는 게 좋아요. 보통은 85, 최대한 100까지 가능하다를 아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면적이 분양평수다, 전용면적이다? 전용면적을 얘기하는 것이다. 분양평수는 더 크게 얘기해요. 그런데 거기 1호 또는 1세대당 이런 용어가 보입니다. 1호 또는 1세대당 이런 용어가 보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돼지 개수를 셀 때는 돼지를 한 분, 두 분 그럴까요? 한 마리, 두 마리 그럴까요? 한 마리, 두 마리 그러죠? 그런데 단독택은 1호, 2호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공동택, 아파트 같은 거나 열리면 1세대, 2세대 이렇게 부르고 그러면 논리적으로 공민택은 말이죠. 공동택만 있다, 단독택도 있다. 단독택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면적은 무슨 면적이라고요? 분양평수가 아니라 주거전용 면적이거든요. 건축 면적도 아니고. 그러면 주거전용 면적을 어떻게 계산하는가? 박스. 1번. 단독택은 이렇게 계산하고 2번. 공동택은 이렇게 계산한다. 이건
심화 강의니까 자세하게 들어갑니다. 먼저 단독택 계산해 봅시다. 단독택. 자, 단독택입니다. 이 건축물은 사실상 지상 2층, 지하 1층이죠. 그 여기 뭐가 있고 따로 떨어진 주차장이 있는 거예요. 첫째, 이 단독택의 주거 면적은 바닷면적으로. 바닷면적이니까 이거 바닷면적 요거 합치면 되겠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지하층이에요. 지하층. 거기 지하실. 지하실은 첫째, 여기 전면적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그거 아셔야 돼요. 지하실은 원칙적으로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그러나, 무엇으로 사용할 때는 들어간다? 원래 안 들어가는데, 무엇으로 사용할 때는 전면적에 집어넣는다? 거실로 사용할 때. 이걸 거실로 쓰면 들어가야 돼요. 방으로 쓰면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거기 법전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괄호 열고 지하실을 거실로 사용하는 면적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죠. 거실로 사용 뺀다고 되어 있는데 왜 제가 집어넣는다고 되어 있냐? 자세히 읽으면 부정의 부정입니다. 부정의 부정이니까 긍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원래 지하실은 빼지만 거실로 하면 집어넣는다. 그런 얘기예요. 풀어시킵니다. 그렇게 그 법조문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됐고, 그 다음에 밑에 2번 공동택 봅시다. 공동택. 자, 공동택 예를 들면 자, 예를 들어서 이게 다가구를 다세대라고 했어요. 다세대. 다세대는 공동택입니까? 단독택입니까? 큰일 났네. 다세대 택은 공동택입니까? 단독택입니까? 희한하네. 아까 그거 공동택 보세요, 가서. 에? 공동택이 몇 가지였어요, 아까? 세 가지 뭐였어요, 거기? 참. 이게 희한하네. 나 기가 막혀서 내가. 밤새 우신 다음에 누가 들어가셨어? 하는 거 똑같은 거야, 이건. 너무나도 쉬운 거를 대답을 잘못하니까 내가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거야 해서 제가 계속 확인한 거야. 야, 내가 뭐가 잘못됐는가 해가지고. 자, 다세대는 공동택이죠. 근데 거기 공동택은 어떻게 계산한다고 되어 있어요? 외벽의 중심선이에요? 외벽의 내부선이에요. 이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공동택은 이 건물을 다 계산하는 게 아니라 전면적 계산할 때 한 집 한 집을 다 계산하는 게 이렇게 한 집 한 집 따로 계산합니다. 이렇게 따로 계산할 때 그러면 여기 만약에 여기 계산할 때 따로 계산하니까 공동택은 다세대 한 세대 따로 계산하니까 여기 외벽이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 700km다. 그러면 이렇게 외벽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건축 면적은 외벽의 중위선이지만은 이 전위 면적은 세대마다 외벽의 무슨 선? 내부선 기준으로 내부선.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 다세대에 있어 전위 면적은 여기 내부선 안쪽, 여기 내부선 안쪽 이렇게 계산이 된단 말이죠. 아주 전략해서 계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알맹이만 계산되잖아요. 분도도 빼버렸잖아요. 만약에 중심선을 할 때하고 이 내부선을 할 때하고 같은 평수다 그러면 어떤 게 더 넓게 쓸까요? 중심선을 할 때 넓게 쓸까요? 같은 평수 때 이
내부선을 할 때가 더 넓게 쓰는 걸까요? 하기야 다세대도 헷갈렸으니까 이거 안 헷갈릴 리가 없죠. 자, 천천히 합시다. 같은 평수인데 이렇게 중위선으로 해가지고 평수를 계산했어요. 이건 내부선 계산했잖아요. 현재 어디로 계산한다고요? 공동택은? 이걸로 계산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같은 이게 40평이다. 이게 넓어요? 이게 넓어요? 이쪽이 넓죠? 요즘도 아파트도 넓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이 가운데였어요. 그다가 한 10몇 년부터 가운데로 변한 겁니다. 이거 내부선입니다. 그 내부선 계산하니까 나머지 이건 다 빼버리잖아요. 이거는 그냥 우리 고기 먹을 때 비계다 빼듯이 빼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은 뭐냐? 그러면 요거는 뭐로 칠 거냐? 그러면 이건 전유 면적으로 친다고 그랬잖아요. 공동택. 그럼 이 부분은 뭐로 칠 것인가? 거기 보세요. 뭐라 하냐면 공용 면적으로 치는 거예요. 그거는. 전용 부분 면적 뺀다면 나머지는 공용 면적. 그러니까 벽도 공용 면적으로 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요. 그리고 또 공용 면적 하는 게 또 있는데 뭐냐면 복도 계단 현관은 당연히 공용 면적이죠. 밑에. 또 지하층 관리사무소 이런 거 다 뭐라고요? 공용 면적이란 말이죠. 이해하셨죠? 자, 이렇게 됐는데 문제는 아주 삐진 친구, 나는 억울하다고 삐진 친구가 있어요. 단독택 중에서 나도 비슷하게 생긴데 나는 너무 차이를 받는다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누굴까요? 다시 단독택 보니까 누굽니까? 거기? 다가구. 그래서 옆에다가 여기 다가구를 미리 그려놨어요. 다가구도 다세대하고 비슷하게 생겨먹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한다고 아까? 단독이니까 바다면적이라고 그랬죠? 이걸 다 치는 거야. 이렇게 몽땅 다 이거 바다 이거 뭐 복도고 다 쳐야 될 거 아닙니까?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2년 전에 다가구는 그래 너 참 일리가 있다. 다세대처럼 복도 다 빼주고 이걸 치는데 그래 너는 그러면 여기까지 안 봐주더라도 복도 계단은 빼줄게. 그 옆에 다가구예요. 그래서 이게 다가구는 지상층에 있는 복도 계단 이건 빼주고 계산해주겠다. 조금 이렇게 기름기를 좀 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렇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제일 자세하게 설명드렸어요. 아직까지 근데 뭐만 나왔냐면 외벽의 내부선, 그것이 가장 중요해요. 공동택은 외벽의 내부선이 중요합니다. 다음, 민용택. 민용택은요,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시험위원이 시험을 잘못 낸 적이 있어서 다 맞게 한 적이 있어요. 뭐라냐면 아주 어느 분이 낸지 몰라도 이렇게 냈어요. 민용택은 민간 사업 시행자가, 민간 건설업자가 지은 주택이다. 그렇게 했어요. 그게 아니거든요. 민간 건설업자가 지어도 주택 도시 기금을 갖다가 융자받아 지금 뭐가 된다고요? 국민주택이 되는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그럼 민용택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냥 거기 나온 대로 대답하면 돼요. 국민주택을 지한 주택이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딴 얘기할 필요 없어요. 다음 8번. 임대주택. 임대택은 공공임대택이 있고 민간임대택이 있겠죠? 각각 근거법이 공공임대주택법은 공공주택특별법. 민간임대택은 민간임대주택이라는 특별법이 되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4편, 5편에서 각각 2문제씩 나와요. 문제가 쉽게 나와요. 거의 다 맞을 수가 있어요. 4편, 5편 나옵니다. 이어서 9번 토지 임대부 분양택. 이건 말로 설명이 돼요. 그러니까 아파트 건설 시행자가 분양을 했어요. 시행자가 주택을 분양했는데 땅은 안 팔았어요. 토지는 그대로 시행자가 갖고 있어요. 건물만 판 거예요, 건물만. 그러면 이 분양받은 자들은 건물만 분양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싸게 받았어요, 비싸게 받았어요. 싸게, 소위 반값 아파트가 된 거예요. 그렇지만 이 주택 부분은, 건축물 부분은 어디에 올라가는 거예요? 남의 땅에 올라가는 줄 알아요, 남의 땅에다가. 그러므로 토지에 대한 권한이 없으니까
토지의 사용료를 내야 돼요. 임대료를 내야 된다고요. 이런 형태의 분양택이 뭐라고요? 토지 임대부 분양택이다. 이거 시험 문제 잘 나오는데 나중에 뒤에서 따로 배우죠. 법률관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나중에 뒤에서 배울 거. 이어서 10번 사업주체. 우리가 주택법에서 여기 건축법은 건축주 그러잖아요. 건축법에서는 건축주 그러고 여기는 사업체라고 해요. 사업체. 이 대응하는 건데 주의할 것은 여기 사업체는 주택을 건설하는 사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지를 조성하는 자도 사업체예요. 주택을 건설하는 자뿐만 아니라 대지를 조성하는 자도 사업체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택법에서 사업체 그러면 주택건설업자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대지 조성하는 자도 생각을 해줘야 돼요. 둘 다. 안 하면 삐져요. 그런데 한꺼번에 겸해서 하는 친구도 있어요. 겸해서 대지도 조성하고 주택도 건설을 같이 하는 친구도 있어요. 걔도 사업체예요. 그럼 누가 있느냐? 거기 1번, 2번 뭐죠? 내 친구죠. 내 친구는 공공사업체가 되겠죠. 3번은 공공사업체는 등록 안 하는데 3번에 있는 친구들은 등록했다 되어 있죠. 이게 민간업자, 민간건설회사예요. 쉽게 얘기해서. 민간회사가 요거 3번에 등록하는 친구입니다. 나머지는 뭐가 있냐면 4번에 뭐 주택조합도 있고 뭐 고용주라는 친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건 나중에 배우면 됩니다. 다음 11번 주택조합. 주택조합에서 일단 알 것은 우리가 많이 들어본 재개발조합, 재건축조합은 여기 들어가지 않아요. 재개발조합이나 재건축조합은 어디서 나오냐? 나중에 배울 12편에서 배우는 하여튼간에 중간에 배우죠. 중간에 실편은 아니지만 하여튼간에 나중에 배울 도시 및 주거환경 정의법에서 나오는 조합이 재개발조합, 재건축조합이에요. 그럼 여기는 뭐냐? 세 가지밖에 없어요. 지역택조합, 직장택조합, 리모델링택조합이에요. 지역택조합은 일정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만든 조합이 지역택조합인데 옛날에는 서울 따로, 경기도 따로, 인천 따로 쪼갰었어요. 근데 지금은 교통이 돼 있기 때문에 서울이나 인천이나 경기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같은 서울도 말이죠. 강북에서 강남 가는 차라리 강남에서 과천 가는 게 더 가깝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운드를 넓혀버렸어요. 막말로 서울에 있는 사람이 경기도에 있는 지역택 조합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식으로 각각 바운드를 해놨는데 몇 개로 나눠놨어요? 모두 9개로 나눠놨죠. 그런데 거기 제주도는 어쩔 수 없어요. 멀리 떨어졌으니까. 그걸 따로 해놨어요. 그러니까 부산 사람이 제주도에 있는 그 지역택조합 될 수 있다? 없어요. 다음 내려가서 시장택조합. 직장택조합은 같은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집을 마련하려고. 그게 바로 직장택조합이고, 다음 리모델링택조합. 리모델링택조합이 일단 여러분들 시험지에 리모델링 나오면 약간 긴장해야 돼요. 리모델링이 잘 나오거든요. 제일 잘 나오는데 리모델링택조합이 나오면 일단 첫째, 여러분들이 단독택이 있어요. 단독택이 있어서 그걸 리모델링 하려고 그래요. 그럼 옆에 순이네 집에 가가지고 똑똑똑 안녕하세요 순이 엄마, 제가 우리 집 리모델링 하는데 조합 좀 만들게 동의 좀 해주세요 할 필요가 있다 없어요? 없죠. 혼자 하면 돼요 그냥. 근데 공동택은 300이 혼자서 리모델링 한다고 30평짜리 40평 늘려버렸어요. 쿵쾅쿵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여기 리모델링 택조합은 공동택만 되는 거예요. 일단 공동택 등장하고, 두 번째, 우리가 만약에 쌍꺼풀 수술한다 그러면은 뭐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쌍꺼풀 수술하냐면 눈이 있어야 돼요. 눈도 없이 예를 들어서 얼굴 없는 사람이 가서 성형외과 가지고 저 눈 수술해주면 안 된단 말이죠. 여기 리모델링은 있어야 고치죠. 뭐가 있어야 고쳐요?
주택이 공동택이 있어야 고치죠. 그러니까 다 뭐가 나냐? 소유자가 나요. 소유해야 고치는 거야. 남의 것 가서 고쳐주면 됩니까? 자기 거 해야 되니까. 그래놓고 기반해서 하기 때문에 리모델링 주택자업은 공동택의 소유자가 핵심이에요. 주택단지. 주택단지 우리가 시험 문제 두 문제 나왔고 최근에 중개사도 나왔어요. 주택단지 중요합니다. 자, 주택단지는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자, 여기는 아파트 있고 관리사무소 있고 상가 있고 놀이터 있어요. 이게 주택단지죠? 근데 이것만이 아니라 두 개다. 이것도 주택단지다. 여긴 건물 올라가 있어요? 안 올라가 있어요? 안 올라가 있죠? 이것도 주택단지예요. 다만 이걸 뭐라냐면 대지를 조성했다라고 해요. 대지 조성도 단지로 봅니다. 그런데 이 대지 조성은 단순히 불도저로 밀었다고 대지 조성이 아니라 다 깔아놓고 도로 거기도 맞춰놓고 말이죠. 여기다 전기 수도 같은 거 다 깔아놨어요. 가보면 말이죠. 전기선 같은 거 다 있고 칙칙 묶어놓고 다 있는 이게 바로 대지를 조성했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단지고 여기 또 주택단지고 여기도 주택단지인데 시험자는 이거보다 뭐가 나오냐 밑에 철도 고속도로 나오죠? 그게 뭔 소리냐? 이런 거예요. 이 단지인데 이 가운데로 고속도로가 지나가요.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를 한 단지로 해야 된다, 별개의 단지로 해야 된다. 별개로 해야 된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또 철도 마찬가지. 그런데 우리 관리사는 단순히 나왔어요. 관리사는 아주 단순하게 일반도로는 몇 미터 이상 돼야 됩니까? 20m 이상 지나가면 되고 20 정도 올라가서 도시계획 정도 몇 미터 이상? 8m 이상 지나가면 되겠죠? 그러면 별개 단지로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최근에 중개사 작년 문제 중개사는 이렇게 냈어요. 20m짜리 고속도로가 지나간다. 이런 식으로 냈어요. 자, 20m짜리 고속도로 별개 단지입니까? 별개 단지 아닙니까? 별개 단지죠. 고속도로는 미터가 필요 없으니까 고속도로는 거의 다 넓겠죠. 근데 시험적으로 이렇게 냈어요. 일반 도로가 12m짜리 지나간다. 일반 도로 12m. 별개 단지 아니죠? 그런 식으로. 또 올라가서 도시계획도로 10m짜리다. 포개 10m짜리다. 별개 단지 이런 식으로 따지는 걸 냈어요. 작년도 중개사 시험 문제. 그러나 쉬운 문제, 그래도 쉬운 문제.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각각 시험에서 최근까지도 이 별개 단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나올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됐고. 다음 172쪽 13번 부대시설 14번 복리시설 둘 다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실무도 잘 나와요. 실무도 기출문제 있을 거예요. 부대시설, 복리시설 기출문제 있을 텐데 잘 나오는데 한마디로 콩하고 팥을 섞어놓고 이게 콩이냐 팥이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부대시설하고 복리시설을 휘저어놓고 곤란해라 그런 거예요. 그런 취지로 보면 되는데 먼저 부대시설 보겠습니다. 부대시설에서는 거기 동그라미 1번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주택단지 안의 도로 1번은 꼭 외우셔야 돼요. 1번은 꼭 외우셔야 됩니다. 1번은 꼭 외우세요. 이게 부대시설이고 다음 건축설비 세 번째 보안등 보안등도 부대시설이죠. 보안등이 뭘까요? 아파트 단지 안에 가로등 같은 거. 이 보안등 간격은 나중에 배울 텐데 50m 이내예요. 간격이. 이런 것도 시험지에 나올 수 있죠. 나중에 배웁니다. 자, 등등등 안내 표지판. 안내 표지판도 부대시설이죠. 시험에서 배울지 모르겠는데 우리도 또 배울 텐데 안내 표지판은 300세대 이상일 때 안내 표지판이에요. 300세대 이상. 등등등 비읍.
수방시설, 냉난방 공급시설인데 지역난방은 빠져요. 지역난방은 빠진다. 부대설에 빠지죠. 그리고 방범설비도 부대설이고. 다음 시옷. 전기장차 충전하는 거. 전기장차 충전도 뭐라고요? 부대설이 되겠죠. 부대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응. 요거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서 아파트를 지은 사업체나 입주자가 만들 의무가 없어요. 누가 설치해 주냐? 전기업자들이. 예를 들어서 인터넷 와이파이 그런 거 있죠? 그런 거 설치해 주는 거예요. 그것도 뭐로 본다? 부대설입니다. 기타가 바로 부대설이다. 이어서 복리시설 113쪽에 14번 복리시설 들어갑니다. 근데 종전에는 다음 중 복리시설을 골라보시오 이런 식으로 낸 적이 있어요. 단순히. 근데 23회 때, 재작년 22회 때 재작년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냈어요. 복리시설 그렇게 안 물어보고 주택단지의 입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공동시설을 골라라 이런 식으로 물어봤어요. 그게 결국 알고 보니까 뭡니까? 복리시설이죠. 그래서 처음 약간 순간 당황했죠. 그죠? 그게 그건데. 자, 1번 꼭 외우셔야 돼요. 어린이부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공동시설, 경로당 꼭 외우셔야 됩니다.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꼭 외우셔야 됩니다. 자, 특별히 딴 건 알겠고 근린생활시설. 근린생활시설은 뭐에 속하느냐? 근린생활시설은 뭐냐면 쉽게 해서 아파트 단지 내 상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상가, 아파트 상가. 상가에 슈퍼마켓, 뭐 세탁소 같은 거 있죠? 그걸 얘기하면 됩니다. 자, 예. 1번 거 외우고 나머지도 좀 봐드릴게요. 기업, 일종 근린생활에는 다 들어갈 수 있는데 2번에 니은, 이종 근린생활에서 이건 못 들어가요. 점포 판매소, 장의사, 아파트 단지 안에 장의사 못 들어가요. 다중생활시설, 고시원 못 들어가요. 단란점, 술집 못 들어가요. 안마실소 못 들어가요. 그런데 이 안마실소는 2종이잖아요. 근데 단지에는 못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2종입니다. 근데 안마원, 안마원은 1종이에요. 이건 들어가요. 1종에 들어가요. 안마원은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종교시설, 교회당, 절 같은 것도 들어갈 수 있어요. 단지 안에. 등등 들어갑니다. 특별히 거기 뭐 이용해 보니까 금융업소, 은행도 들어간다. 은행도 들어가죠. 은행도 들어가죠. 그런데 지읒에 보니까 지식산업센터라는 게 있어요. 그것도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 이 지식산업센터는 옛날 말로 뭐냐면은 아파트형 공장이에요. 아파트형 공장도 들어가는 수도 있다. 그날 막말로 강남 아파트 이거 들어가면 아파트 주민들이 못 들어오게 하겠죠. 공장 들어온다면 되겠어요? 하여튼 그런 뜻이고. 사회복지관 공동작업장. 사회복지관하고 공동작업장이 특별히 공동작업장, 그 일하는 거예요. 이게 보통 고급 아파트 단지에 들어가게 하면 이거 못 들어오게 해요. 이건 서민들이나 영세민 아파트만 돼요, 이게. 법적으로. 주로 장애인 아파트. 공동작업장. 이게 뭐냐면 장애인들은 멀리까지 출퇴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휠체어 밀고 그냥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온 다음에 조금 멀면 공장, 이게 간단한 공장이 있어요. 뭐 이게 조립한다 이런 거. 그러다 거기 일하는 다 퇴근해 바로 그냥 올라가 집에 가는 거예요. 이런 데가 있어요. 저도 알고 있지만 어디라고 얘기 못 하겠어요. 근처에 있어요. 근데 또 걔한테 지역을 또 폄하한다고 할까 봐 얘기를 못 하는데 그런 데도 있어요. 그런 데도 있습니다. 그건 마음대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일정한 곳만 들어갑니다. 등등등이 바로 복리시설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반시설. 기반시설은 이제 국토법상 기반시설인데 그건 나중에 어디서 보냐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책에 나오니까 그때 잠깐 보면 돼요. 다음 16번 기간시설, 17번 간선시설. 16번 기간시설하고 17번 간선시설은
구성 분자가 같아요. DNA가 같아요. 즉 똑같이 뭐라고 합니까? 도로, 상하수도, 전기, 가스 똑같잖아요. 그럼 어떨 때는 기관시설이고 어떨 때는 간선시설이라고 부르느냐 그 뜻입니다. 위치에 따라 달라요. 여기에서 보면은 기관시설, 여기서는 간선시설이 되는 거예요. 자, 위치와 역할에 따라 다른데 그림 그려서 설명드립니다. 자, 일단은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 도로, 상하수, 전기가스 같은 기관설이 이 아파트 단지 안에 들어있으면 기관설입니다. 밖에 있어도 기관설입니다. 그럼 만약에 그 다음에 뭐냐? 연결하는데 연결 부위가 뭐냐면 간선시설입니다. 간선시설. 이때 연결할 때 여기 있는 가스하고 여기 전기하고 연결하면 돼야 안 돼요. 가스는 가스, 전기는 전기가 되겠죠. 이럴 때 안에나 완전 밖에 있으면 기관시설이고 연결 부위만 간선시설이에요. 그러면 원적으로 이 안에 들어가면 간선시설입니까? 기관시설입니까? 안에 들어가면 간선시설이에요? 기관시설이에요? 기관시설이죠. 근데 예외가 시험지 잘 나온다. 안에 들어가도 간선시설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시험지 잘 나옵니다. 많이 나왔어요. 내려가 봅시다. 누구냐? 단서. 다만 가스시설, 통신시설, 지역난방시설의 경우는 주택단지 안에 기관시설을 포함한다 라고 되어 있죠. 요거 주관식도 나왔어요. 지역난방시설 적는 거 나왔어요. 지역난방시설 주관식도 나온 적 있어요. 얘네들은 안에 있어도 뭐라고요? 간선시설이 되는 거예요. 그거 하시기 바랍니다. 또 간선시설은 나중에 뒤에서도 자세히 또 배웁니다. 이어서 174쪽 18번 공구. 너무너무 쉽게 지장년이 나왔어요. 우리가 109, 209 있잖아요. 그걸 냈어요. 주관식으로. 이렇게 물어봤어요. 재작년 문제, 주관식 문제. 너무 쉬웠어요.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서 둘 이상으로 구분되는 일단의 구역으로 착공신고, 사용사, 별도로 수행할 수 있는 구역을 뭐라 그러는가? 두 글자, 공구. 이거 맞으면 2.5점이에요. 그렇게 나왔어요. 재작년 문제, 공구. 저도 이게 모의사 내긴 냈었어요. 모의사 내면서도 얼굴이 좀 화끈해서 너무 쉬워가지고. 근데 그 쉬운 것이 나왔더니 공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공구는 아파트 단지 지을 때 잘라서 짓는 거예요. 나눠서 짓는 것인데, 뭐 109, 209, 309 나눠서 하겠죠? 이때, 지금 몇 공구로 나눈 거예요, 이거? 3공구로 나눠서 하는 거죠? 이때, 따로 착수 따로 하고, 나중에 공사 완료되면 여기는 주택법이니까 사용 승인 받는 거예요? 사용 건설 받는 거예요? 사용사를 따로따로 받을 수 있어요. 날짜가 달라도 괜찮아요. 그런데 저희는 이 공구와 공사는 경계가 있어야 되는데 경계가 줄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완충 지역이 있어요. 완충 지역. 이 길이가 몇 미터 이상이다? 거기? 길이가 몇 미터 이상일까? 6미터 이상일까? 그러면 이 6m 그 공간을 뭐로 채우느냐? 도로가 지나가도 괜찮고, 주차장 지나가도 괜찮고, 놀이터 같은 거 있었다면 등등, 나무 심어도 괜찮고, 등등 돼 있어요, 거기. 네, 그거 하면 됩니다. 그런데, 밑에 2번. 공구는, 한 공구는 몇 세대 이상으로 해야 된다? 300세대 이상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공구를 200세대, 200세대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최소 300세대 이상은 돼야 되는데, 그렇다면, 하나의 주택단지가 공구로 하려고 그러면, 최소한도 몇 세대 이상 지을 때 공구로 나눌 수 있을까요? 최소한도 몇 세대 지어야 공구가 등장할까요?
몇 세대 이상 지을 때 공구가 많이 나올까요? 600세대. 600세대 이상 지을 때 두 공구가 되니까 최소한 300씩이니까. 그러니 이제 500세대 지을 때는 공구 얘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구에 전제가 되는 단지는 몇 세대 이상 지을 때다? 600세대 이상 지을 때고, 단지는 600세대고 항공우는 300세대 이상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어서 19번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오늘 여기까지 할 겁니다.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15강. 16강은 도시형 생활택 16강 들어가면 됩니다. 19번 세대 구분형 공동택은 실무도 잘 나와요. 실무도 나오고 우리도 나와요. 둘 다 잘 나옵니다. 물론 다른 것도 다 잘 나오지만, 자, 일단은 세대 구분형은 아파트가 있다 그러면 이 아파트를 쪼개서 3개, 2개 뭐 이런 식으로 쪼개가지고 사용했어. 쪼개가지고 이렇게 하면 3개나 나눴죠. 그래서 여기는 뭐 장인장모 살고, 여기는 뭐다, 사위하고 딸이 살고, 또 여기는 아예 이 좀 코로나 때문에 이게 장사가 안 돼가지고 누가 들어와서 하냐면 여기 뭐 처남댁이 들어와서 하는 식으로 따로따로 쪼개 쓴단 말이죠. 사용해서. 구분해서 사용합니다. 따로따로 생활을 해야 돼요. 근데 잠만 자면 안 돼요. 따로따로 생활을 할 수 있게 돼야 돼요. 잠도 자고, 먹도 하고, 밥도 먹고 다 따로따로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만드는 것이 세대 구분형입니다. 그럼 잠만 자면 방에 있는 건 그대로죠. 그게 아니란 말이죠. 따로따로 독립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건 몇 개를 쪼갰습니까, 이거? 3개를 쪼갰죠? 이때 소유권을 3개를 준다, 그래도 하나다. 그래도 소유권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것이 핵심이에요. 구분 소유할 수 있다, 없다. 법적으로. 구분 소유할 수 없다. 봤죠? 구분 소유할 수 없다고. 다음, 보충. 보충도 아셔야 돼요. 시험지 나올 수 있어요. 잘 나옵니다. 세대 구분형 공동택은 2가지 경우가 있어요. 세대 구분형 공동택은 2가지 경우가 있다. 1번, 거기 동그라미 1번입니다. 동그라미 1번. 애초에 처음 지을 때부터 세대 구분형을 섞어서 짓는 거예요. 동그라미 2번. 다 지은 거 옛날 건물을 이제 와서 쪼개는 거예요. 동그라미 2번입니다. 자, 먼저 애초부터 짓는 거. 애초부터 세대 구분형을 섞어 짓는 겁니다. 동그라미 1번. 세대별로 처음 짓는 거니까 욕실, 부엌, 현관도 따로 만들 수 있어요. 애초부터 짓는 거니까. 욕실, 부엌, 현관 설치할 것. 두 번째, 하나의 세대가 언제든지 합칠 수 있도록 세대 간의 연결문 또는 경량구조, 얇은 벽을 해야 돼요. 얇은 벽 해야 됩니다. 그럼 옆집 소리가 좀 들리긴 들리겠네. 같은 아파트 단지 아니까. 내력벽 하는 건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그냥. 다음 3번째,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시험지에 잘 나옵니다. 세대 구분형 공동택에 있어 전체 단지 세대수에 얼마를 넘으면 안 된다? 3분의 1을 넘으면 안 된다. 너무 집집마다 세대 구분형 얼마나 복잡하게 해서 아파트가. 그러니까 3분의 1을 넘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4번째. 3분의 1 안 넘긴 안 남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아파트 한 동에 평수가 달라요. 평수가 다를 수도 있어요. 한 동 안에서도. 그럴 때는 면적으로 계산해서도 얼마를 넘지 말아야 된다? 그 세대 구분형 쓰는 부분이 3분의 1을 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3분의 1. 세대수도 3분의 1, 면적도 3분의 1 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동그라미 2번. 이건 뭐냐? 옛날 거 고쳐 쓰는 거예요. 옛날에는 세대 구분형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죠? 그런데 이제 동생네가 이제 좀 살자고 그러는 거예요. 요즘 어려우니까. 그거 들어왔어요.
부랴부랴 이걸 누구한테? 시장, 군수장한테 여기 허가나 신고받는다고 돼 있죠? 근데 실제로는 공동대 관리법 가보면 허가받도록 돼 있어요. 허가받도록 돼 있습니다. 허가받고 이제 고치는 거예요. 세대군용으로. 자, 허가받고 고친다. 찾아보겠습니다. 공동도 관리법 행위 허가 몇 페이지냐면은 시설에서 나옵니다. 351쪽. 351쪽입니다. 351쪽 보면은 위에 동그라미 리을, 박스 안에 동그라미 리을입니다. 리을 보면은 주택법 2조 19에 따른 세대 군용 공동택을 설치한다. 이제 고쳐 쓰는 거예요. 이거 원래 실무는 별표가 있을 거예요. 보면은 별표 있잖아요. 허가 신고는 안 있잖아요. 허가 받도록 되어 있어요. 누구한테? 시장, 군수장한테 허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 다시 돌아와서 백도. 174조. 어쨌든 허가받거나 신고가 난 다음에 이거 고치는 것이니까 옛날보다 이걸 세대 군용이 많이 들어가야 될까요? 조금 적게 들어가야 될까요? 옛날보다 적게 들어가야 되겠죠? 전에 새로 짓는 것보다는 적게 들어간단 말이죠. 고쳐 쓰는 거니까. 그래서 보니까 일단은 기업 이거는 이제 고쳐 쓰는 거니까 몇 개만 쪼갤 수 있다. 제일 위에 2개만 쪼개요. 3개까지 못 쪼개요. 딱 2개만 쪼갤 수 있고 니은 새로 고쳐 쓰는 거기 때문에 욕실 부엌은 만들 수 있겠죠, 따로. 근데 현관은 만들 수가 없잖아요, 현관은. 그래서 대신 뭘 만든다? 구분 출입문을 만들어야 돼요, 구분 출입문. 다음, 세 번째. 전체 세대수에 얼마 넘지 말아야 되고, 10분의 1 넘지 말고, 한 동에 얼마 넘지 말아야 되고, 3분의 1 넘지 말아야 돼요. 전체 세대수에 10분의 1을 넘지 말고, 한 동에 3분의 1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예. 다음 리을 구조, 화재, 소방, 피난 안전 등의 안전 기준을 준수할 것. 그러니까 사람 수가 늘어나니까 안전에 문제가 될 수 있죠. 그거 맞춰줘야 돼요. 다음 마지막 2번입니다. 2번은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아파트 관리사무소다. 낮에 배웁니다만 관리사무소는 몇 세대 이상일 때 관리사무소 두냐면 실무도 배우고 우리도 배워요. 몇 세대 이상 혹시 들어보셨어요? 곧 배울 텐데 50세대 이상일 때 관리사무소 둡니다. 50세대 이상일 때. 예를 들어서. 그런데 50세대 계산할 때, 자, 세대 계산할 때 이거 하나 계산했죠? 요거 3개로 계산하냐, 하나 계산하냐 이거요. 이거 3개로 계산한다, 1개로 계산한다. 하나로 계산한다. 그 시각이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 구분된 공간의 세대수에 관계없이 하나의 세대로 산정한다. 그게 그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예. 자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이 내용은 실무에서 또 나올 거예요. 실무에 또 배웁니다. 자꾸 들으니까 억지로 외우지 않아도 저절로 알게 돼요.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5강을 마무리하고 이제 16강은 다음에 공부하면 되겠네요. 20번 도시형 생활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때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했습니다. 16강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